자, 이 세 가지 주제 본격적인 얘기를 풀어보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조국 장관의 취임식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아까 청와대에서는 묵묵부답이었던 조국 장관이 이제 법무부 과천에 가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취임식에 김상희 평론가님, 네. 대검 관계자들 네.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관계자들은 참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뭐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뭐 누가 더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거나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를 조금 제가 이어서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야당에서 과거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 시절에 그렇게 공격을 할 때 그 닥치고 보호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 윤석열 총장을 아무 다른 점이 무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그러면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나 해명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입장을 바꿔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어른들이나 공인이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너무 선동적인 이야기, 감정적인 이야기만 뱉어내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임식 때 애국가를 부르는 조국 후보자의 조국 장관의 모습도 한번 쭉 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서초동의 움직임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오전에 이 문제의 사모펀드 이 투자차 운영사 대표들이 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윤석열 검찰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정된 거였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언론보다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모펀드를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모 씨 코링크 P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횡령 배임이고 그 코링크 P로부터 투자를 받은 웨스트엔드 최모 씨의 특약법상 횡령 혐의예요. 결국 금융 쪽에서 이 주식과 투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횡령 배임인데 그러니까 저기까지는 우리가 예상이 됐던 건데 문제는 저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조국 장관의 가족까지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네요. 특정해서 얘기하면 부인인 정경심 교수까지 넘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그건 결국 저 코링크 P의 이모 대표의 진술에 많이 따라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코링크 P의 저 이모 대표인 저 이모 씨의 진술로 통해서 그 실소유자가 조국 장관의 조카인 그 조모 씨인지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저런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의 문제에 결국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알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수사의 칼끝이 조국 장관의 일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은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 조국 장관이야.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라도 사모펀드에서 잘 모른다고 강조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물론 그 불찰입니다만은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하정대 국장. 화면을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겠지만 조국 장관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 사모펀드 투자처가 어딘지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가족펀드 투자사로부터 1,400만 원, 한 달에 7개월 동안 200만 원씩 잡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부부는 어쨌든 그 사모펀드 자체를 모르고
전혀 뭐 운용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조국 후보자의 조국 장관이죠. 조국 장관의 부인은 거기에서 7개월 동안 200만 원씩 투자 자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투자 자문료를 받았는데 과연 투자 자문료까지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운용을 전혀 몰랐을 것인가? 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내가 200만 원씩 7개월간 자문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거는 저기에 있는 WFM이라고 하는 저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업체가 교육 사업을 원래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교재도 만들고 하니까 내가 영어 교재도 만드는데 내가 영어 교수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거기 자문해주고 한 거지. 바로 이 조국 펀드하고는 전혀 내가 뭐 자문해준 것도 아니고 그 돈은 저거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견은 어쨌든 그 해명도 자문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러나 과연 거기서 그런 자문까지 다 해주면서 그 유사에 그 교육사업에서 그렇게 자세히 자문을 해주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이 무려 10억 5,5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뭐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잘 해주겠죠. 이렇게 하고 전혀 운용에 관여를 안 했을까. 이거는 상식적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이게 원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투자처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 장관 가족이 조금 뭐 자문료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정보,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사업에 어떻게 알았냐라는 연결고리를 검찰이 지금 파고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문료. 이게 지금 그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요. 애초에 펀드, 그러니까 돈 뭉치 투자를 받을 때 그때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고 돈을 받는 게 블라인드 펀드지. 이 그 투자 운용사가 투자사, 그러니까 어디 주식을 산다든가 하는 돈을 투자하는 그 회사를 정했을 때는 돈 맡긴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내 돈을 몇십억씩 넣어놓고 아무 설명도 못 받는다? 그런 바보 같은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국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는 돈 모집할 때 얘기인 거고 이후에는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투자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대표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는 코링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모펀드 운용사죠. 이 코링크에 여러 펀드가 있는데 조국 식구들, 가족들이 있는 블루펀드가 있어요. 이 블루펀드가 돈을 투자한 곳은 그 가로등 전멸기 사업하는 회사예요. 지금 나온 이 WFM이라는 거는 다른 펀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펀드예요. 맞아요. 이 펀드에서 투자를 한 그 회사가 WFM이에요. 이 WFM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 7개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때 7개월 동안 고문료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WFM에서 어떻게 정경심 교수를 알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료를 줬겠습니까?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결고리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지 아니면 이 코링크 사모펀드 운용사의 어떤 관계자인지는 몰라도 그러면은 조국 장관의 부인의 존재를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WFM은. 그러면 조국 후보 부인도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사모펀드 대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 사문서위죠.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권 이후에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사모펀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상황을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짚어봤었는데 오늘 임명이 됐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말처럼 법무부 장관 보고가 없는 검찰 수사가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압수수색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아니, 사후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압수수색 할 때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이 됐으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은 자기한테 압수수색 보고 안 했다고 약간 비판했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런데 조국
당시 후보자는 다 인사청문회 때 자기 보고받을 생각 없다고 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압수수색 보고에 정정식 의원하고 박상기 장관 해석이 다르잖아요. 정정식 의원은 검사장 출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오래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박상기 장관은 교수 출신입니다. 예.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사 실무와 관행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는 두 사람의 이제 그 양력을 봤을 때는 정정식 의원은 말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검찰법에 명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발동한 예는 딱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구속을 영장을 청구하려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당시에 그걸 김종빈 검찰총장이 받아들이면서 사표를 냈거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예가 거의 없다. 조국 장관도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내가 이 수사보고도 받지 않고 수사지휘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명백하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 말이 바뀌어서 수사지휘권 행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항과 비판은 만만치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이 본인 가족 수사 관련해서는 보고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안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본인이 한 얘기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사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려면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나온 보고의 문제예요. 보고를 받으면 은연중에 자연스러운 의사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래서 보고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저기를 통해가지고 그 인사권을 행사를 한다. 그래서 특수부를 좀 무력화시키고 다른 데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움직여가지고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감찰관실을 통해서 감찰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된다면 사실상은 이게 수사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직권 하에. 네, 직권 하에서. 그래서 그 이 4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그 조국 장관은 전혀 발동을 하지 않아야 적어도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4가지의 우려와 관련된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아야 공정성에 대한 담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편한 생각합니다. 동고가 뭐 생각보다는 더 커 보이.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제 정정식 의원하고 박상기 장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왜 보고 받았느냐? 보고 나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검찰의 주요 사건 사무규칙에는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어떻게 해오느냐?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소환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이 사전에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거죠. 과거에 검찰 간부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는요, 마치 검사장, 검찰총장처럼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아주 자세히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김종빈 총장까지도 그때 당시에 천정배 장관하고 열흘 동안 토론하다시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의견이 안 맞으니까, 끝까지 안 맞으니까 총장이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할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이 초유로 이제 발동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아래 들어와가지고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거의 보고 안 합니다. 다만 주요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 조사는 사후 보고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조국 장관이 분명히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끝날 때까지 하지 마라. 그러면 일반적인 사건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즉 기소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나머지는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머지 같은 거는 하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요한 건 가족 사건이잖아요. 문제는 과연 거기에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그 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연 수사가 끝나고 나서 다 보고하라고 한다 한들 과연 자유스럽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국
장관께서 내가 이 사건은 절대로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지적 이해가 됐어요. 아, 이제 좀 법무부 장관이 됐어도 아무리 보고를 안 받는다고라도 이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했을 때부터 둘 중 하나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든 본인이든 둘 중 하나가 옷을 벗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말 검찰개혁이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본인도 그런 생각을, 여론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윤석열 총장에게 씌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 그 검찰에 대해서 뭐 조직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조국 장관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고위공직자 공수처 신설에 대한 그 항명성 수사였느냐,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저는 이후에는 그러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걸려있는 그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균형감 있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에, 이게 참 묘한 게, 자유한국당이 맞는 말을 해도 편을 들어주면 갑자기 적폐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2016년부터.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수사하게 되면, 속도감 있게 수사하게 되면, 그 자유한국당이 또 윤석열 총장을 편들어주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저는 그런 줄타기나 묘한, 그 아주 교묘한 그런 줄타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장관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금부터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향한 세간의 우려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도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이유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정농단 수사라거나 또는 사법농단 수사 등을 유지하고 공소 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고려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의 정면 충돌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후보자 때 그 청문회에서 특수부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은 지금 특수부 수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조국 가족이요. 앞으로 이렇게 특수부를 줄이겠다 하고 하면 검찰개혁에서 바로 하면 강대강으로 치닫지 않겠습니까? 저게 이제 사실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뭐 저희가 그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임명에 반대한 기류도 있었다는 거 저희가 탑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양날의 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하고 나서 정권 한 말 좀 돼서 이제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이제 여당한테 칼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사권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총장은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뭐 자르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 검사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까 이제 조국 후보자의 어떤 오늘 취임 대사를 보면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수사를 통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지 이 사건에 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잘라낸다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여기 화면 보면 네,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대검 관계자 윤석열 얘기인데 총장이 만약에 사표를 쓰면 뭐 물론 2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줄사표 쓸 수 있고 이게 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뭐 저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권을 발동해서 현 수사팀을 교체한다고 합시다. 그럼 수사는 어떻게 되죠? 수사는 지지부진해질 거예요. 그럼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겠죠? 특검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집권 여당이 그 특검을 막을 명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꿀 수 알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이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게 조국 장관과 청와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맞지만 그것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카드를 실제로 쓸지 그거는 아직은 좀 미지수죠.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어쨌든 본인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마찬가지로 김상현 평론가님. 네. 조국 장관도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게 임명을 했는데 검찰 개혁하라고 네네. 지금 여기 와서 본인의 의혹이 있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과 관계가 이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밀어붙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인사권을 행사한 후에 뭐 감찰권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을 이용한 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일들 지금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바라봐 줄 수준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그대로 바라봐 준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또 다른 그 세력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역사의 불행이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는 검찰을 뭐 인사권을 동원해서 개혁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제도를 공론화장에 내놓고 제도 개혁을 잘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치중해야지 제가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수사팀에 대한 인사권 내지는 감찰권 등등 보고 이런 것들은 기소가 될 때까지 받거나 이게 행사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문 대통령이 장관은 장관이라면 되고 검찰은 검찰 본인 수사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지적들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는 청와대와 여의도에 관련돼서 댓글을 봤다면 지금은 서초동 검찰 분위기가 맞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민주당은 검찰에 오만한 충고 말고 국회의원 일이나 제대로 해라. 본인의 본업에 충실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일단 믿고 맡겼고 대통령도 임명을 했으니까 얼마나 검찰 개혁 잘하는지 지켜봅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조국처럼 살아야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라는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이왕 했으니 잘해라. 그래야 법무부가 바로 선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는군요. 예. 임명강경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이제 국민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의미심장한 댓글인데요. 어쨌든 여전히 이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해서 이렇게 법조계에서나 그리고 국민들 여론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